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더 마케팅 설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교시 목차 보겠습니다. 마케팅 설계의 수립 절차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실행 프로그램의 수립. 여기서 마케팅 실행 프로그램 수립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통제 방법 결정, 아홉 번째 비상계획 수립, 끝으로 결제까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이번 3교시에서는 주로 청소년 프로그램의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프로그램 수립인데 여기 앞에다가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어서 마케팅 실행 프로그램에 수립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더 쉬울 것입니다. 자, 마케팅 믹스 단계를 통해 결정된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에 옮기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도 실행 계획이나 실제 실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케팅은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실행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마케팅이 실패하기 때문에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케팅 실행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이제 연간 사업 전략과 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연간 사업 전략가 실적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 너무나 실적 위주로 가다 보면은 무리하게 마케팅 전략이 수립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실제 실행에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실적에 의존하지 말고 뭔가 현실적인 어떤 여건들을 잘 고려해 가면서 마케팅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느리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케팅의 어떤 믹스 단계에서도 그 네 가지를 섞는 과정에서 정말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되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해야겠죠. 너무 지나치게 느리거나 비효율적일 경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인 청소년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또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나 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하게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에 따라서 역할이 다 역할이 이제 분담이 되겠죠. 그 역할을 잘 분담해서 그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마케팅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통제 방법 결정이고 아홉 번째가 비상 계획 수립인데요. 제 교재에서는 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구분해서 제시했는데 제 의견은 여덟 번째 단계, 아홉 번째 단계를 묶여서 통제 방법 결정 및 비상 계획 수립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프로그램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 요인, 외부의 영향 요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마케팅 전략이나 실행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물론 그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뭐 마케팅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갑자기 중단됐을 경우에 어떻게 통제하고 또 어떻게 비상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제 방법 및 비상계획 수립은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또 현재 지변에 의해서 마케팅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실행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기 구성원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함으로써의 또 어떤 또 마케팅에 대한 어떤 어, 마케팅에 대한 계획대로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런 어떤 모든 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어떤 통제 방법을 결정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게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제, 수립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 단계. 여기서 뭐 기간의 장이 해당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마케팅 설계에서 첫 번째 상황 분석에서 마지막 결제까지요, 마케팅 설계 수립 계획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방법 첫 번째로 광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흔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광고인데요. 자, 광고는 우리 매체를 이용한 거죠. TV나 신문 같은 또 소식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이제 실려서 홍보를 하는 게 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전단지를 이용해서도 하기도 합니다.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마케팅 기획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방법과 시기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광고는 가장 큰 기능은 보게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눈을 통해서 보게 하고 또 그 후에 또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광고는 기억에 남아야 되고 뭔가 청소년들의 어떤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모든 기관에는 광고를 전담하는 어떤 직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민감하게 청소년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들의 어떤 흥미와 또 욕구에 맞는 어떤 감각적인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가 가장 아직 요즘 뭐 SNS를 많이 활용하지만은 그래도 뭐 전단지를 이용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지역 신문을 이용한다든지 소식지를 이용한 광고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홍보인데요. 자, 광고나 홍보든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광고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홍보는 뭐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에서 뭐 기사나 인터뷰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노출시켜서 이제 홍보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광고는 어떤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해서 음, 어, 이제 홍보를 하는 거고, 이제 그야말로 홍보는 뭐 물론 이제 홍보도 비용이 들어가지만은 뭔가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터뷰라든지 기사를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도 간접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광고와는 다르게 좀 직접적인 비용은 지출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광고가 더 일단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광고가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홍보도 이런 어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케팅하는 방법으로서 홍보를 사용한다는 거. 자, 세 번째, 이제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하는 거. 네, 이제 당연히 이제 너무나 당연한 방법이고, 일상화된 방법이죠. 그래서, 모두 스마트폰이든 또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어,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마케팅 방법 세 번째 살펴봤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보겠습니다. 번째는 이메일을 활용한 방식인데요.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동의를 얻고 이메일을 통한 홍보 방법이 있고, 다섯 번째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어떤 인쇄물을 통해서 어, 홍보를 하는 이제 리플렛 방법입니다. 리플렛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아직도 리플렛을 활용한 방법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의 어떤 수령관을 이용했던 회원들에게 뭐 전화나 문자 같은 걸 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입소문입니다.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마케팅 방법인데요. 프로그램을 알 때 가장 쉬운 방식이 참여했던 사람들의 입소문인데, 안 좋은 소문보다는 좋은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이제 마케팅을 해야겠죠. 자,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후기를 입소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경우, 아, 그래요?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좋았었고 어떤 내용들이 좋았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후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어, 정말 입소문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입소문을 통한 마케팅도 중요한 어떤 방법으로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덟 번째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 예전에는 매체가 일방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같은 매체가 일방적으로 어떤 이제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마케팅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어떤 쌍방향간에 어떤 이제 직접적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할 수가 있고,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분야에 대한 마케팅 활용 연구가 기업들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계에서도 이런 청소년들이 가장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SNS에 대한 마케팅 방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SNS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SNS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스마트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다양한 어떤 기기를 통하여 서로 어떤 다른 사용자와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이런 어떤 다른 사람과의 어떤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 인맥을 구축하고 또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정보까지 공유하는 이런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 SNS라는 거죠. SNS를 사용하는 이유를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도 사용하시고 또 뭔가 나와 유사한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을 찾고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미디어나 컨텐츠를 찾거나 미디어나 컨텐츠의 블로깅, 블로그를 찾는다든지 공유를 한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고 있고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가 자본이라 했을 때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사회적 자본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뭔가 사회 구성원끼리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인 꼭 돈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회적인 자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공급자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콘텐츠 제공자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면 여기 있는 소비자는 단순하게 소비하는 형태로 마케팅이 이루어졌지만 SNS를 통한 마케팅은 공급자가 콘텐츠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이 공급자의 최선의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또 재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주체로 활용을 하고 있다. 보면은 어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내가 정보를 받기도 하고 또 받아서 그걸 다시 재생산해서 유통하기도 하고 유통된 걸 다시 또 받아서 소비를 하고 모든 생산과 또 유통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런 상황에서 SNS를 통한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정말 흥미진진하죠. SNS를 통한 마케팅의 특징 가운데 검색 관련해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뭔가 구매 태도를 갖는 가정을 보면은 어떤 이제 뭐 자동차에 대해서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 인지를 하고 거기에 기대를 형성하고 바로 구매 행동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SNS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여기에 인지와 기대 형성을 한 다음에 바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자동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기대가 형성됐으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검색 후에 이제 구매를 한다는 거. 우리 청소년들도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 땡땡이 수련관에서 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인지를 하고 저도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뭔가 참석하기 위해서 참가 신청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이제 검색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뭐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앱을 통해 가지고 그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후에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SNS의 마케팅의 어떤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서 SNS를 마케팅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SNS를 활용한 마케팅의 특징 가운데 역시 이제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받은 정보의 가치 등에서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또한 어떤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따질 수 있는 게 SNS를 통한 마케팅의 특징이다. 참여자하고 하고자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용자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속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추구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SNS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 신뢰성까지 정보에 대한 신뢰성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케팅을 하니까 딱딱할 것 같지만은 마케팅이 재밌습니다. 흥미를 유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감성적이고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어,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게 SNS 마케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용이하죠. 별도의 지식이나 노력 없이도 쉽게 정보를 노출시킬 수도 있고 또 사용자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하고 또 이러한 어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게 SNS 마케팅의 특징입니다. 이번 8주차 3교시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광고, 홍보 좀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메일, 리플렛,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또 입소문, SNS까지 다양한 방법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를 끝으로 온라인 수업은 다 마치게 됩니다. 마치고 그동안 여러분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컨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서 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응답도 하면서 보충 설명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